이번 영상에서는 인칭대명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자, 영어에서는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그리고 몇 인칭이냐, 요거에 따라서 동사의 변화가 생긴다고 했죠. 자, 우리 한국어는 주어가 뭐든 간에 동사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영어는 주어의 수와 인칭에 따라 동사가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명사의 인칭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건 제가 필수 영문법 54강에서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오늘은 명사 중에서도 특히 인칭 대명사 요놈의 수와 인칭을 알아볼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동사를 제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언어를 구사할 때 가장 많이 구사하는 단어가 바로 인칭 대명사예요. 인칭 대명사라는 건 말 그대로 인, 사람, 칭, 부른다, 호칭, 사람을 부르는 대명사,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말해요. 철수가 말할 때마다 철수 배고파요, 철수 심심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쯤 되면 정말 패버리고 싶죠. 나 배고파요, 나 심심해요, 이렇게 철수라는 구체적인 명사 대신 나라는 명사, 즉 철수라는 명사 대신 쓰인 명사, 이걸 대명사라고 하죠. 요즘 학생들이 한자를 안 배우니까 저때 쓰인 대, 요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요. 저때 대명사 할 때 쓰인 대는 대신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이렇게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를 인칭 대명사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대명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시 대명사, 부정 대명사, 관계 대명사 등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히 사람을 호칭하는 대명사를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롯데월드 소위 기억하시나요? 남친이랑 대화를 하면서 소위 목말라, 소위 다리 아파 이랬던 애, 고등학생 정도로 보였는데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그냥 나 배고파, 나 다리 아파, 이렇게 평범하게 정상적으로 인칭 대명사 나 요거를 사용하면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워요. 근데 꼭 지가 지 이름을 부르면서 저렇게 소위 배고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아까 그랬죠,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 저렇게 말하면 정말 듣기 힘들어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만일 우리 집 마나님께서 소희가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 저 집 나갈 거예요. 듣기 싫다고 하면 맞을 수도 있으니까, 맞으면 나만 손해니까 그냥 조용히 짐 싸서 나갈 거예요. 핸드폰 번호도 바꿀 거예요. 근데 소희 남친도 참 가관이었죠. 끼리끼리 만난 거예요. 어이구 소희 목말랐죠요, 이라를 하는 거지. 그냥 좀 평범하게 정상적으로 아름답고 평화롭게 좀 살자고, 그냥 어이구 너 목말라 이러면 되잖아. 너라는 인칭 대명사 쓰면 되잖아. 도대체 왜 모처럼 놀러간 롯데월드에서 하필이면 내 뒤쪽 가까이에서 줄을 서가지고 둘이서 쌍으로 닭살 멘트를 하고 자빠져 있느냐는 거지. 그날 운전하고 집에 가는 내내 집에 가서 자려고 누울 때까지도 소희 목말라, 소희 다리 아파, 소희 아주 머릿속에 그놈의 소희가 둥둥둥둥 떠다녔어요. 인칭 대명사 쓰세요. 그게 세계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은 이 소중한 인칭 대명사 뭐뭐 있는지 정리해 보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명사니까 인칭별로 정리할 거예요. 모든 명사에는 인칭이 있으니까. 자, 필수 영문법 54강에서 제가 명사는 수만 개가 있겠지만 이 명사들의 인칭은 딱 3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1인칭, 2인칭, 3인칭 끝이에요. 4인칭, 5인칭 없어요. 당연히 인칭 대명사도 이 3가지 기준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54강 보시면 왜 저것들이 저렇게 분류가 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1인칭 명사는 나, 우리 이 2단어밖에 없다고 했어요. 우리라는 말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인칭이라고 했죠. 그래서 1인칭 명사는 딱 2개, 나, I, 우리, we 이렇게. 그 다음에 2인칭은 나와 마주하고 있는 너, 요놈이었죠. 근데 나와 마주하고 있는 애들이 여러 명이야. 그러면 너희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너희들 이걸 전부 다 you 한 단어로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2인칭 명사는 딱 하나, you 요거예요. 이렇게 1인칭 명사는 I, we 딱 2개, 2인칭 명사는 you 딱 1개. 그래서 이 3단어 외에는 모조리 다 3인칭 명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성을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 she 3인칭이에요. 남성을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 he 당연히 3인칭이에요. 그리고
그들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 they. they라는 말 안에는 나도 없고 너도 없어요. 야, 걔들 웃기지 않냐? 이렇게 말할 때 걔들, 그들이란 말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너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3인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 화면에 나온 표를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열심히 외웠잖아요. 영어 선생님이 외우라 그래가지고 I, my, me, mine 막 이러면서 외웠거든. 그래갖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일일이 다 시켜보고 못 외우면 메타적을 하기도 했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I, my, me, mine 이거는 지금도 아마 입에 붙어 있으실 거예요. 까먹었다 해도 I, my, me 이러면서 앵무새처럼 교실에서 합창했던 기억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외우게 한 거는 정말 잘했던 거예요. 이건 정말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암기였어요. 근데 요즘 학교에서 저거 외우게 안 시키더라고요. 선생님마다 다르겠지만 최근 15년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저 표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저거 모르면 어때서?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사실 저 표 너무나도 당연히 알아야 할 저 기본적인 걸 몰라서 우리 정말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무슨 문제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는 저 표에서 1인칭, 2인칭, 3인칭에 해당하는 인칭 대명사를 정리해 봤어요. 근데 제가 요즘 학생들에게 아이가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나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제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다시 말해봐 이러면 애들이 어리둥절해합니다. 분명히 맞는데 왜 저러지? 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봐요. 그럼 제가 애들한테 그래요. 아이는 나가 아니라 나는 내가 이런 뜻이야. 그러면 애들이 싱겁다는 듯이 웃어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게 그거가 아니야. 니들이 그렇게 대충 공부하니까 영어가 안 되는 거야. 사전 보여줘? 하고 제가 사전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사전에도 나는, 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 표에서 제가 세로로 빨간 선으로 표시한 쟤들은요 주격 인칭 대명사예요. 주격이란 말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자격 이런 뜻이에요. 격이라는 말은 자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격이란 말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자격 이런 뜻이에요. 즉 주어 자리에는 쟤들만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옆에 있는 소유격, 목적격 이런 애들 주어 자리에 못 쓴다는 말이에요. 우리말에서는 주어 자리에 나는, 내가 이렇게 쓰죠. 주어 자리에 나의 소유격, 나를 목적격 이런 거 쓰면 문장이 엉망이 됩니다. 나는 배고파 이래야 밥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나를 배고파 이러면 밥을 얻어먹기는커녕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애하고 별로 안 놀고 싶잖아요. 이상한 놈이네. 뭔 애가 말도 제대로 못하네. 바본가? 아니지, 바보도 저렇게는 말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말에서도 영어에서도 주어 자리에는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는 말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주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확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I, 나는, we, 우리는, you, 너는, she, 그녀는 이렇게요. 그냥 나, 우리, 너, 그녀 이렇게 애들이 대충 공부하고 학교에서도 이걸 별로 신경 안 쓰다 보니까 그냥 다들 나, 너, 우리 이러고 있다고. 여러분들도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집에 학생들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이가 무슨 뜻이야? 이러면 10중 8구는 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내가 이렇게 제대로 대답하면 그 애는 반드시 그날 돈가스를 사주셔야 돼요. 이쁘잖아. 제대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걸 제대로 구분 못하면 어떤 참사가 생기는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엔 소유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소유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소유 요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너의, 우리의 요렇게요. 나의 책 이러면 내가 소유한 책. 나의 차 이러면 내가 소유한 차, 내가 가지고 있는 차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소유격은 뭐뭐의 이런 뜻이에요. my, 나의, our, 우리의, your, 너의. 그래서 너의 이름이 뭐야 이럴 때 what is your name 이러잖아요. 너의 이름. her, 그녀의, his, 그의, their, 그들의. 그래서 저 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저 세로 부분이 소유격 부분이에요.
근데 소유격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인칭대명사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인칭대명사도 당연히 명사예요. 근데 대부분 인칭대명사를 정리한 표에 저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소유격도 같이 들어가 있지 대부분. 자, 그러다 보니까 다들 소유격도 명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유격은 명사가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나의 책. 책은 책인데 어떤 책? 나의 책. 자, 명사를 꾸미네. 명사를 수식하네. 그럼 소유격은 명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그쵸, 형용사예요. 요즘은 이걸 한정사라는 말로 표현하던데 왜 자꾸 쓰잘데기 없는 용어를 추가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있는 용어들 공부하기도 빡신데 왜 자꾸 추가적인 용어를 만들어내서 학생들 괴롭히고 나이 들어서 영어 공부 다시 하시는 분들 당황시키고, 옛날에도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적어도 저는 저 한정사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책에서도 저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머리가 나빠서일지도 모르겠지만 여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나의 차, 너의 집, 우리의 희망, 이렇게 쓰임새만 딱 봐도 명사를 꾸미고 있잖아요. 차는 차인데 나의 차, 집은 집인데 너의 집. 명사를 꾸미면 그냥 형용사 범주에 넣으면 되겠죠? 저는 앞으로도 한정사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of my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전치사 of 뒤에 my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해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이거 38강에서 배웠어요. 근데 my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거든. 전치사 뒤에 저렇게 형용사 오면 안 된다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는 게 원칙이라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중 소유격이라는 게 성립하는 거예요. A book of mine, 내 책. Mother of mine, 우리 엄마. 이렇게요. A book of my, mother of my. 이렇게 쓰면 틀린 거예요. 전치사 뒤에 형용사가 온 거니까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 이중 소유격에 대한 건 나중에 확장 문법편에서 다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소유격은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my, your 이렇게 요 단어만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할까요? 한국어도 이건 안 돼요. 그녀는 나의 이렇게만 말하면 뭔 소린지 모르잖아요. 저렇게 소유격은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제가 너무 당연한 말을 하고 있죠. 이걸 우리가 별도로 또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걸 또 외운다고 소유격은 단독으로 못 쓴다 이러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걸 정상적으로 만들려면 그녀는 나의 여친 이렇게 명사가 와야 돼요. 그녀는 나의 원수 이렇게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그녀는 나의 선생님 이렇게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당연한 말을 제가 너무너무 정성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된다. 이런 형태가 자연스러운 거죠. 이거 외우실 일 아닙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세로 줄은 목적격이죠. 목적격이란 말은 당연히 목적어 자리에 와야 한다는 뜻이겠죠. 또 목적어 자리에는 반드시 목적격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어 자리에다가 주격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목적격은 me, us, you, her, him, them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I love she가 맞을까? I love her가 맞을까? 여기서 골라봐라. 그러면 당연히 I love 나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럼 뒤에 뭐를 누구를 이렇게 목적어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니까 당연히 목적격 her 요 놈을 골라야 돼요. I gave he, his, him the book. 여기서도 알맞은 것을 골라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I 나는 gave 줬어요. 줬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줬을까? 뭘 줬을까? 이런 말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gave라는 본동사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자, 나는 줬다. 그에게 이렇게 오겠죠. 에게 목적어 자리네. 그러면 당연히 목적격 him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너무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어 자리에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자격, 즉 주격을 써야 하고, 목적어 자리에는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자격, 즉 목적격을 써야 하는 거예요. 이건 영어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38강에서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오고 이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는데 요 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구나. 그러면 당연히 목적격을 써야겠구나. 이런 말이 성립되겠죠.
그래서 to me, with us, for her, about him 이렇게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을 쓰는 거예요. about he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 수업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영어 성적이 괜찮은 애들이었어요. 제가 그냥 무심코 고등학교 1학년 수업 시간이었는데 I love he, his, him 이렇게 문제를 내고 어느 게 맞을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냥 인칭대명사 가르쳐주기 전에 당연히 애들이 쉽게 금방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낸 문제였는데 어라? 애들이요 정말 한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입을 우물우물 거리고 있는 거지. 왜 우물우물 거리고 있을까? 읽어보는 거야 입으로. 어느 게 지들 입에 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 그걸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느낌, 감으로 선택해보겠다 이거지. 그러더니 결국은 자신 없는 표정으로 다들 나름대로 찍더라고요. 맞는 놈도 있고 틀린 놈도 있고. 저 문제의 정답은 목적어 자리죠. 그죠? 나는 사랑한다 뭐뭐를 목적어 자리니까 당연히 목적격 힘 요거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정답을 맞춘 애들도 있으니까 그 정답을 맞춘 애들한테 왜 힘을 골랐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유는 설명 못해요. 그냥 느낌이 그렇대. 읽어보니까 그게 왠지 자기 입에는 자연스럽대. 자, 정말 심각하죠? 한국학교 국제학교 다니는 애들 섞여 있는 반이었어요. 근데 모조리 그런 식인 거예요. 아무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 고1인데 저걸 설명을 못한다니까요. 목적어 자리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설명하는 애들이 없어요. 국제학교 다니는 애들은 문법을 잘 안 배워서 그런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국제학교 영어 교과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영어 교과서 보시면 문법적인 설명 정말 많습니다. 30% 40% 정도가 문법 설명이에요. 우리가 흔히 배운 빈도부사 설명도 나오고요. 1형식부터 5형식 문형 설명도 나와요. 물론 국제학교 교재에는 1형식, 2형식 이렇게 숫자를 붙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5가지 문형에 대한 문법적인 설명이 나와요. 근데 정말 가관이야. 한국어로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들을 내용을 영어로 설명을 해놨으니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나중에 빈도부사를 국제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원어민들이 빈도부사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려드릴게요. 정말 기가 막히실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저 문제 한번 내보세요. 찍어서 푸는지 알고 푸는지 보시고 답을 맞췄어도 왜 그게 답이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야, 엄마가 공부하다가 이게 답이라는데 나는 왜 이게 답인지 모르겠어. 그냥 이러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제대로 영어를 배웠다면 적어도 중학교 2학년 이상 되었다면 저걸 설명할 수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물론 틀렸다고 해서 등짝 스매싱 날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체크만 해보시는 거예요. 틀렸다고 뭐라 하시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반감만 생깁니다. 그냥 그렇구나. 미치겠구나 이렇게 혼자 속으로 삼키세요. 그냥 엄마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왜 답이 이렇게 되는지 나중에 알려줘. 알겠지? 이렇게 넘어가세요. 절대로 공부 때문에 아이에게 압박을 주지 마세요. 야, 이 썩을 놈아, 8년을 영어 공부하고 학원비를 도대체 얼마를 썼는데 이걸 모른다고? 도대체 학원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긴 하는 거냐? 너 죽고 나 죽자 이놈아. 아이고, 이러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겪어봤잖아요. 부모님이 공부 가지고 압박 주면 더 하기 싫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영화도 나오고, 어떤 가수는 하도 공부만 하라 그러고 엄마 아빠 뜻대로 나를 구속하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도 불렀잖아요. 근데 인생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내게 아니던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던데, 그죠?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크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10대 학생분들 계시면 그거 하나는 진실이에요. 학생일 때가 제일로 좋을 때라는 거. 학생이라는 직업은 공부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여러분들 보고 돈 벌어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보호받는 시기잖아요. 맘 놓고 공부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행복한 거라는 거, 그거 정말 진실입니다. 나중에 사회에 나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 단순한 문제를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설명은 더더욱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자, 그 다음엔 소유대명사 한번 볼까요? mine, 내 거, ours, 우리 거, yours, 네 거, hers, 그녀의 것, his, 그의 것, theirs, 그들의 것.
이거 내 책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건 내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my pen, 나의 펜 이런 뜻이죠. 이걸 한 단어로 쓰면 내 거, 즉 mine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your book, 너의 책 이걸 또 한 단어로 쓰면 네 거, yours 이렇게 되겠죠. His car is more expensive than my car. 이런 문장이 있어요. His car, 그의 차가 is more expensive, 더 비싸다. 뭐보다? than my car, 내 차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영어나 우리말이나 가급적 같은 말을 중복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앞에 his car, 자동차라는 얘기가 있고 뒤에도 my car, 자동차라는 말이 있으니까 저 뒤에 my car 이거를 보통 mine, 내 거 이렇게 많이 바꾸거든요. 그의 차는 내 차, 즉 내 것보다 더 비싸다. 이렇게 소유대명사를 훨씬 더 많이 활용합니다. 물론 his car is more expensive than my car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당연히 맞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원어민들은 his car is more expensive than mine 이런 표현을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인칭대명사의 격 요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정리해보자면 주격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자격, 즉 주어 자리엔 주격만 써라. 목적격은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자격, 즉 목적어 자리엔 목적격만 써라. 소유격은 뭐뭐의 라는 뜻이니까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다. 요거 조심하시라 그랬죠? 당연히 단독으로 사용 못합니다. 반드시 뒤에 명사가 나와야 자연스럽죠. 너무 당연한 얘기였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인칭대명사만 정확하게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시대명사도 알려드리고 수와 일치까지 다루려 했는데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보다 영상 하나에 인칭대명사만 단독으로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일정을 살짝 바꿔서 지시대명사를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this, that, 그 다음에 it 이런 놈들을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 단어들 굉장히 쉬운 단어들이지만 얘네들에겐 정말 오묘하고 심오한 뜻이 또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시대명사 this, that, it 요것들을 공부하면서 이것과 관련된 가주어, 진주어 요 놈을 한번 살펴보기로 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가주어, 진주어는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 방식이죠. 근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정말 쉽거든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자꾸 외우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힘들어하세요. 카페에서도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서 드디어 지시대명사를 공부하면서 가주어, 진주어 요걸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일정을 살짝 바꿔갖고 지시대명사 먼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이에요.